여러분, 오늘은 수립된 디자인 컨셉과 여러분들이 수집한 이미지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 형태를 정리정돈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잘해도 형태의 절반은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근사한 모양을 만들려는 욕심을 부리면 쉽게 지치고 맥을 못 잡게 됩니다. 차분하고 편한 마음으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공부하고 연습해야 할 것은 바로 형태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축구 선수가 개인기를 키우기 이전에 기초 체력부터 튼튼히 다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힘든 과정이지만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형태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의 정리정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은 그림과 같이 매우 산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만함은 정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화해하지 못한 조형들의 불협화음이 되어서 사람들의 고운 시선을 받지는 못하지요. 반면에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리된 풍경들, 이러한 풍경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쾌적하게 해줍니다.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멋진 형태를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형태와 색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온갖 개인기로 표현된 형태 그리고 색, 이것은 마치 아스팔트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처럼 대부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리게 돼요. 색과 형태들이 서로 어울리며 정리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클수록 이런 경향이 또 더욱 두드러집니다. 디자인은 아름답기 이전에 조형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지 추한지의 판단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형태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사람 얼굴인지 동물 모양인지, 전체 형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형태를 멋있게 디자인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형태를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태의 정리정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청소와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청소는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수준 높은 조형 작업에 속합니다. 청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어지러운 상태가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본능적인 행위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조형적 규범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적인 어지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조형적 무질서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욕구와 조형 욕구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소만 잘해도 조형 능력의 절반은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청소하기 전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형상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청소한 후에 책상 위의 상황과 형상은 명료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하나의 조형으로서 다룰 수는 있게 됩니다. 청소는 청소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작업과 서로 관계되는 형태를 모아서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청소할 때 가장 먼저 깨끗하지 못한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버리는 작업부터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쓸만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어지럽지 않게 간추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조형 작업도 청소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 없는 시각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서 눈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리를 해줘요. 다음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형 요소들을 조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조형이란 사람들의 시각적 체험 안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체험을 떠난 어떠한 원리나 법칙보다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적 체험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몬드리안과 같은 화가는
반듯하게 정리된 상태와 또 신미성의 문제를 거의 신경질적으로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차 여행을 할 때 늘 차창으로 커튼을 가렸다고 해요.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무질서해서 그의 신경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형태의 정리 단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1단계와 2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 형태 정리 1단계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과 필요 없는 군사를 빼는 거죠. 그리고 정리 단계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군사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슷한 요소끼리 묶어주거나 또는 서로 다른 요소끼리 연결해 주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형태 정리 1단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의 정리 단계 첫 번째, 필요 없는 것 버리기. 형태를 정리할 때는 맨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해야죠. 디자인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격찬받는 좋은 디자인들 중에는 군더더기가 제거된 무균질의 형태를 가진 것이 많습니다. 안다 타도우나 르꼬르비제의 건축물, 알만이나 켈빈 클라인과 같은 패션 디자이너, 루이비통과 같은 값비싼 명품, 아우디 자동차, 뱅앤올룹슨의 기능적인 모디오 제품, 이러한 것들은 장식성이 거의 없는 그러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이루는 조형 요소가 많아서 눈을 강하게 자극하는 디자인은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의 조형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례들의 단순한 형태들, 무균질의 디자인들은 구성 요소가 적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한눈에 드러나고 디자이너의 조형 능력이 선 하나, 색 하나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게다가 조형적으로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시각적 재미를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태는 디자이너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형태일수록 디자인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장식이 거의 없고 직선이나 원, 이러한 기하학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들을 보고 그냥 심플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군살이 빠진 것과 영양실조로 마른 것이 구분되듯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그냥 이미지가 단순한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무균질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구현된 디자이너의 조형적 가치들은 사실 둘 다 무균질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지만 조형적 가치는 조금씩 달라요. 둘 다 형태가 단순해요. 하지만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비례관계가 서로 많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브라운의 면도기는 부분의 비례가 부분의 어떤 비례의 변화는 매우 적어요. 어, 비례 관계가 크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동일한 비례가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매우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뱅앤올룹슨의 텔레비전은 부분적인 면들의 넓고 좁은 비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모양은 단순하지만 조형적으로 심심하지 않죠. 자, 이렇게 어, 단순한 형태는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이미지 성향의 하나라기보다는 사실은 디자이너가 형태를 다루는 능력의 송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은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적인 역량이 최고조일 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서양 문화의 최고 절정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 지금 르네상스 시대의 파치가 대성당입니다. 브루넬리스키가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건축인데요.
이러한 건축들을 보면 믿을 수 없이 50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현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중심으로 앞뒤 시대의 건축물, 즉 고딕 양식이나 바로크 양식 이러한 것들은 장식 과잉으로 흘렀어요. 하지만 르네상스 건축물은 모든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고 단지 수학적 비례와 기하학적 형태만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갔죠. 이러한 것은 장식보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현대 건축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일신라 시대나 12세기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의 세종 때나 영정조 시대와 같이 문화의 역량이 총화되는 시기에 단순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특히 통일신라 전후의 석탑 양식은 르네상스 건축물과 비교할 만합니다. 신라가 한반도를 하나로 만든 전후로 신라의 석탑은 모든 장식을 버리고 단순한 성과 비례만으로 조형미의 진검승부를 시도했어요. 사진에 보이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사실 볼거리라고는 거대한 돌의 육중함과 비례밖에 없어요. 어떠한 화려한 장식이나 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층이 올라가면서 미묘하게 줄어드는 비례의 변화. 돌의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붕 끝에 미묘한 선의 흐름. 이러한 것은 어떠한 장식을 만드는 일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장식을 뒤로하고 단순한 형태로만 탑을 만들려고 했던 선조들의 조형적 자신감이 대단히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 돌의 질감과 거대한 덩어리의 느낌만으로 가문사지 3층 석탑은 1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매우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태의 군더더기를 없애는 일, 이것은 단지 형태가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태의 조형적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핵심만을 압축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조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경지이겠죠. 이러한 경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눈의 형태가 잘 인지되도록 정리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형태는 많은 조형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요. 필요 없는 요소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은 조형 요소들 중에서 성질이 다른 소수의 요소를 추려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통점이 없는 형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복잡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각형, 삼각형, 원이 서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요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을 때 삼각형과 사각형이 좀 더 요소가 많고 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그리고 성질도 직선과 곡선으로서 매우 다르죠. 그러하다면 이러한 화면에서는 원을 먼저 추려내는 것이 좋겠죠. 원을 먼저 추려내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좀 더 개수가 많은 사각형을 남기고 삼각형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형태 이미지만 남기고 나머지들을 모두 제거해서 형태 요소가 단일하게 정리가 되면 형태가 더욱 명료해지고 강력한 이미지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추려진 조형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보기 좋게 비례를 조정해서 작업을 해주면 단순하지만 강한 이미지로 압축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조형 요소만 남긴 무균질 디자인의 예로서 이미지 다이브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서 형태가 한눈에 들어오고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정리를 한답시고 이런 상태에서 필요한 요소들까지 더 제거해 버리면 매우 썰렁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썰렁함과 무균질의 디자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일한 조형 이미지로 압축이 잘 된 건축물로서 르꼬르비지에의 사보이 빌라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부와 빌라는 단일한 조형 이미지로 압축되어서 1층에서는 가늘고 긴 수직선의 기둥만 보이고 2층에서는 벽과 창문들이 보입니다. 1층의 기둥과 기둥 사이는 빈 사각형이에요. 2층의 하얀 벽면 역시 사각형이에요. 창문의 프레임은 많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층 위로 곡면 상태가 사실 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멀리서 보면 크게 사각형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부분과 전체가 단일한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태 이미지가 매우 강하고 정리되어 보이는 거죠. 자, 다음에 더욱 단순하게 정리된 디자인으로서 사각형 형태의 앞서 보았던 이러한 이미지에서 사각형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형태 요소들의 크기나 모양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사실. 예,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더욱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같은 모양의 형태를 디자인하다 보면 형태를 단순하면서 강하게 보여줘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 요소 가운데 하나를 정한 다음 그 요소를 반복함으로써 인상이 강한 디자인을 구현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다양한 조형 요소들이 뭉쳐 있을 때, 이러한 때는 전체를 잘 살펴서 조형적 관계가 밀접한 것들은 남기고 전체적인 구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솎아내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감으로 서로 밀착될 수 있는 요소들만 남겨주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해서 과감하게 중심이 되는 구도나 형태 요소들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잡아주고 너무 바깥으로 거칠게 나오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만 남겨서 전반적으로 조형 관계를 살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필요한 요소만으로 축약된 웹 디자인, 그리고 극도로 정리된 디자인. 최대한 축약된 디자인은 터질 듯한 팽팽한 기운으로 긴장감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할 때 이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데 있어서 요소의 배치와 크기, 그리고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썰렁한 디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 없는 요소들을 버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군사를 빼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남아있는 요소들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도 군살이 없어야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도 형태의 군살이 없어져야 보기에 좋습니다. 형태 요소가 많을 때는 필요 없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소들을 골라서 없애버리면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형태 자체가 군살이 좀 많을 경우에는 형태의 구조나 이미지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태의 특징은 더욱 압축되어서 이미지가 강해지고 한눈에 산뜻하게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큰 덩어리는 해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복잡한 것들만 다듬어주면 단순하고 강한 이미지의 형태만 정리되어 남습니다. 곡선으로 된 형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변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주면 지저분하지 않으면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군사를 빼고 정리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디자인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크 디자인인데요. 형태의 군사를 빼는 것은 형태를 복잡해 보이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 방법은 디자인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마크 디자인, 또 픽토그램, 캐리커처,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영역에서 흔히 활용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기업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마크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인의 마크나 또는 심볼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나타내고자 하는 시각적 이미지나 추상적 의미가 단순한 선과 색으로 잘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이 잘 된 마크는 군살이 빠진 형태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죠. 픽토그램, 가능한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영역 또 한 가지는 바로 픽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픽토그램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는 주로 동물이나 화장실 같은 구체적인 대상 또는 진입금지, 방향 이러한 의미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따라서 원래의 이미지나 의미가 손상되거나 상실되지 않으면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화장실이나 신호등 표시 같은 픽토그램은 부분이나 기능을 상징하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하기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동물의 픽토그램처럼 표현해야 할 대상이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소에 소묘 능력을 좀 많이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묘를 단지 형태를 똑같이 그리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소묘는 형태의 구조나 인상을 이해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빼고 디자이너들이 소묘를 잘 안 하고 소홀하기 쉬운데 연필로 사람이나 정물을 똑같이 그리는 그런 걸 보고 소묘를 폄하하기보다는 어, 형태를 형태의 구조를 이해하고 인상을 이해한다라는 차원에서 디자이너의 예리한 안목을 형태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끼리 픽토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실물 코끼리 형태를 잘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이것을 특징만 살려서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징을 살려서 단순한 형태로 환원시키고요. 이것을 어, 기하학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최종 디자인을 얻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부분을 삭제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해서 나만의 이미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스케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캐리커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물의 특징만 뽑는다는 의미는 특징적이지 않은 것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리커처는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특징만을 더욱 강조한다라는 점이 픽토그램이나 마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형태가 단순화되고 특징이 과장된 캐리커처는 형태가 단순하게 축약될 때 얼마나 조형적으로 강렬하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캐리커처나 픽토그램이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면, 캐릭터는 디자이너의 내면에서 형성된 이미지가 구체화되어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의 특징이 단순하고 강렬하게 정리된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캐리커처나 픽토그램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형태 정리 단계 첫 번째, 필요 없는 것 버리기, 그리고 필요 없는 군살 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